안녕하세요. 어제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업데이트할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리보세란이 완전관해 살해 입증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리얼월드 데이터의 완전관해율이 3.9%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HLB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업데이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35명의 완전관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저번 시간에 1000명의 등록된 환자 수로 나눠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901명의 분석 가능한 환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를 901로 나눠주게 되면은 3.9%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엑셀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35를 1000로 나누면 3.5, 35를 901로 나누면은 3.9%가 나옵니다. 둘 다 반올림하면은 4%가 나오지만은 요게 조금 더 4%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계산했던 완전 관해율보다 더 높게 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다라는 것이고, 요게 901명이 된 이유는 99명은 어디로 갔느냐? 분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99명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분모를 줄여주기 위해서 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배제된 99명 중에 완전관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어떠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드랍아웃 됐다, 그러한 이유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99명은 배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3.5%가 아니라 3.9%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기 환자, 사기 위암 환자의 완치율이 5% 미만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완전 관해율이 4%라는 것은 지금 CR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은 이게 말기 사기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퍼스트, 세컨드, 그리고 3차, 4차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 수를 이제 볼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일찍 올려드려야 되는데 현재 HLB 올릴 게 많은데 자꾸 미리 올린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계셔가지고 업로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지금 며칠째 묵혀지는 중인데요. 이러다가 뉴스도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 기사 없이 저 혼자 유튜브로 알려드린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유튜브 올리고 나서 다음날 기사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올리는 시간을 늦추고는 있으나, 최근에 빅토리가 미리 호재를 알려서 주가가 안 간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은 갑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뭐 뉴스도 안 나오고 흐지부지 지나가는 경우도 저는 그 1년 넘는 동안 그 목격을 한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항상 하던 대로 1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최근에 이런 프레임 씌우기 활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는데 뭔가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자, 여기 숫자를 보면은 앞에 조그만 숫자들은 수술이랑 관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부터 225명은 첫 번째 치료, 389명은 세컨드 치료, 325는 3차, 4차 치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의 70% 이상이 2차, 3차, 4차 치료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위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랑 같이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수술 치료를 하면은 우리가 근치적 수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수술입니다. 자,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1%가 안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48명이 그러니까 수술 후, 그 다음에 여기 네오 어쭈번트, 이 네오 어쭈번트는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냥 어쭈번트라고 하면은 수술 다음에 재발 방지나 남아있는 것들을 사멸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어쭈번트고요. 수술 전에 크기를 줄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네오 어쭈번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하느냐 수술 후에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쭈번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 포스트 오퍼레이브랑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수술 후에, 요거는 수술 전에. 그러니까 수술 전에 13명은 아파티닙을 복용했고 수술 후에 48명은 아파티닙을 복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auxiliary라고 있는데 요것은 support, 보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치료를 하는 거죠. 수술이랑 항암제를 같이 보조적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는 게 더 나을까, 독서나 영화를 보는 게 나을까, 직접 경험, 외식이나 여행을 가는 게 나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스터디 1이었고 스터디 2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번 더 레플리케이팅을 한 건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 뭐 만족을 주었느냐, 얼마나 만족을 주었느냐, 그런 것들을 리커드 척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니다가 1부터 very much 아주 좋았다, 그 7부터. 요 리커드 척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설문조사 같은 데서 사용이 되는 심리검사 응답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침 식사로 적합하다, 나레롤 전혀 그렇지 않다, very much 매우 그렇다.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리커트 척도입니다. 여기에서는 7개로 나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F테스트를 한 결과 유의미한 다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포스트억 T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분산 분석만으로는 무엇이 더 뛰어난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포스트억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분도 물어봤습니다. 그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하면은 포스트억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개 그룹에 서로 다른 차이가 없다고 나타나기 위해서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했는데, 요거를 하면은 이제 포스트억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T테스트는 봤듯이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테스트를 했죠. 앞에서 3개의 다른지를 살펴본 다음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2개를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T테스트로 넘어가는 건데, 자, 4개 그룹이면은 아노바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노바를 돌렸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면은 4개 다 차이가 없다는 뜻이.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오면은 최소 어느 한 그룹은 다른 그룹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포스트억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억은 사후 분석으로 해가지고 아노바 검정 결과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룹끼리 차이가 있는지 찾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 앞에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인데,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발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포스트억 어널리시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경우에 포스트억 어널리시스를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p-밸류가 0.05 이상, 그러면은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포스트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앞에 질문 주신 분이 원했던 것은 이런 데이터인데, 그 다음에 포스트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0.05 미만,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어서 포스트억 사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4C2 해가지고 6개의 비교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인 게 있으면은 이때 이것 때문에 아노마 검정이 유의하게 나온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서 0.05 미만이라는 것은 T테스트 했을 경우입니다. 요거는 여기에 0.05랑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직접 경험하는 것이 물건 사는 것보다 좋았다, 독서나 영화 보는 것이 물건 사는 것보다 좋았다 였습니다. 우리가 스터디 1에서 봤던 거랑 일치하죠. 그 다음에 직접 경험하는 거랑 영화나 독서하는 것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을 사는 것, 옷이나 주얼리를 사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하는 게 더 행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생기면은 돈을 쓸 때 옷을 사는 것보다 책을 사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의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완전 관해율이 3.9%로 전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라는 것과 우리가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물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